프라이온 해서 서브바이러스 개념은 앞에서도 한번 나오긴 했었는데 바이러스의 보조 역할 또는 바이러스는 아니지만 바이러스처럼 병을 일으키는 그러한 존재들에 대해서 이제 뭐 얘기를 할 겁니다. 약간은 혼돈스러운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바이러스라는 개념을 우선은 딱 빼고 단 하나만 바이러스하고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염성, 퍼져나갈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오늘 요거를 마칠 거니까. 그래서 서브바이러스의 정의인데요. 분자적인 정의에서는 미흡한 바이러스에 완벽하지 않은 그런 바이러스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로서 자기의 성질, 그러니까 스스로 복제하고 증식하고 하는 것들을 다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서브바이러스 또는 유사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바이러스들이 바이러스 종에 속하지는 않아요. 근데 마치 바이러스와 같이 전파가 되고 질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서브바이러스 종에 넣고요. 감염성이 있으면 질병을 유발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 서브바이러스의 설명을 잘 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서브바이러스의 종류는 여기 나와 있듯이 위성바이러스, 위성바이러스 앞에서도 한번 언급이 됐었는데 세틀라이트 바이러스라고 형태학적으로는 완전한 바이러스 입자지만 증식하려면 다른 바이러스의 도움이 필요하죠. 네, 헬퍼 바이러스가 필요한데 이게 이제 헬퍼 바이러스로 적용되는 게 이제 아데노나 헐페스 바이러스가 누구를 도와줘요? 아데노 어소시에이티드 바이러스, 그러니까 AAB라고 하는 부속 바이러스라고 얘기하는데 부속이라는 얘기가 이 아데노의 부속이라는 바이러스 개념이에요. 그래서 위성 바이러스의 개념이고요. 그리고 헬퍼 바이러스와 상동성은 전혀 없죠. 하지만 이 헬퍼 바이러스들이 없으면 증식을 할 수 없는 그런 바이러스들입니다. 그리고 바이로이드. 바이로이드는 유전자만 갖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유전자도 대부분 RNA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일종의 RNA 분자, 크기는 약 0.3kbase, 300베이스 페어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RNA 분자고요. 여기 있듯이 단백질이 없어요. 식물의 대부분 감염이 돼서 질병을 유발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식물 바이러스라고도 표현하는데 이런 RNA 식물 바이러스가 바이로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유전자만 있는 거. 프라이온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존재하는 단백질이에요. 근데 얘가 변성이 된다고 표현하는데 단백질의 구조가 변화하면서 감염성 있는 형태, 독성 있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단백질만 가지고 이런 감염성과 병을 일으킬 수 있는 독성을 가진 그런 형태를 말하고요. 양의 퇴행성 신경질환, 그러니까 스크래피라고 표현하는데 스폰지 디지즈라고도 얘기해요. 뇌에 이제 회백질이라고 하는 뇌내 피질을 파괴시켜서 구멍을 숭숭숭숭 뚫리게 하죠. 그래서 근손실, 근육을 조절하는 신경 손실을 유발을 해서 광우병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했었는데 소가 일어서지 못하고 미친 소처럼 좌우로 막 왔다 갔다 하고 쓰러지고 이런 질환의 원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처럼 증식은 하지만 스스로 못하는 아이, 위성 바이러스, 바이로이드, RNA, 유전자만 갖고 있는 형태, 프라이온, 단백질, 그리고 DI 파티클, 디펙티브 인펙셔스라고 해서 앞에 헤파타이티스 바이러스 했을 때 한번 나왔었어요. 이게 바이러스 게놈의 일부가 결손된 바이러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특정한 부분, 바이러스의 게놈만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이러스의 입자. 이게 이제 뭐 항상 존재하는 게 아니고 바이러스가 뭐 굉장히 높은 그런 농도로 감염됐을 때 일부 바이러스 유전자가 남아서 생겨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독자적인 복제 기능은 없고 와일드 타입이라고 우리 얘기하죠. 야생 바이러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연 감염에는 흔히 잘 관찰이 되지만 조직세포 감염 시에는 이 높은 MOI로 감염시키면 자주 발견된다. 그러니까 높은 농도로 감염이 됐을 때 원래 바이러스 파티클이 만들어지고
부수적으로 바이러스 유전자가 뭐 일부 부분만 결손된 형태로 남아있는 그런 형태가 이 DI 파티클입니다. 그래서 뉴클레이크 애시드, RNA, DNA, 뭐 위성 바이러스는 둘 다 가질 수 있고요. 둘 중에 하나. 바이로이드는 RNA, 프라이오는 유전자가 없고요. 프로테인 코딩하는 건 위성 바이러스 당연히 캡시드 프로테인 그리고 프로테인 파티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퍼 바이러스 디펜던시, 헬퍼 바이러스가 요구가 되고요. 감염성도 있고 질병도 유발을 해요. 근데 바이로이드는 유전자만 갖고 있죠. 단백질도 없고 프로테인 파티클도 없고 헬퍼 의존적이지 않고 감염성은 하지만 있고 질병도 유발을 합니다. 프라이오는 유전자는 전혀 없죠. 이 두 개가 상반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전자는 없고 프로테인, 호스트, 그러니까 우리도 있고 동물에게 존재하는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이에요. 그리고 이게 변형이 되죠. 그걸 이제 PRP, 스크래피라고 표현하는데 변성된 단백질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헬퍼 필요 없고 감염성 있고 디지즈도 유발합니다. 우리가 이제 광우병이라고 하는 그런 질병을 유발을 했었죠. 위성 바이러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한 건데요. 식물에서 처음 발견됐고 헬퍼 바이러스에 의존해서 증식을 합니다. 헬퍼 바이러스와 염기석 상독성은 없고요. 그러니까 헬퍼 바이러스와 관계는 없다. 그리고 AAV, 아까 말씀드린 아데노 오소시에이트 바이러스가 가장 대표적인 위성 바이러스예요. 헬퍼 의존적이고 독자적으로 입자 형성을 뭐 할 수는 있어요. 헬퍼 캡시드를 이용하지 않고 다 자기 거를 이용을 해요. 근데 헬퍼 바이러스가 필요한 이유는 헬퍼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폴리머레이즈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DI 파티클 같은 경우는 원래 헬퍼라기보다는 와일드 타입 바이러스와 동일한 아이예요. 근데 일부 유전자가 이제 결손된 그런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퍼의 캡시드를 이용하고 증식 같이 이제 경쟁적으로 증식하고 헬퍼하고 염기서열이 동일하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DI하고 위성은 달라요. 그러니까 DI는 동일 바이러스, 위성 바이러스는 다른 바이러스예요. 식물성 위성 바이러스들, 뭐 타바코 모자이크 바이러스라고 하는 TMB가 어떻게 보면은 대표적인 바이러스인데요. 독자적 캡시드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자기 자신의 파티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가 있고요. 뭐 배양액에서 18나노미터 크기의 유전자 유사 바이러스가 이제 발견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헬퍼 바이러스 의존도와 특이성이 절대적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는 증식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헬퍼 바이러스에 의존적으로 어떠한 도움을 받아야만 증식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식물 위성 바이러스 특징은 얘네들은 동물에는 감염되지 않아요. 식물에만 감염되는 그런 바이러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식물은 실질적으로 동물하고 세포 구조나 아니면 뭐 증식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상반되기 때문에 서로 크로스해서 서로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거나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식물 바이러스는 아주 고유한 식물에만 감염되는 그런 바이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제에 필요한 효소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RNA 리플리케이즈 암호화하지 못한다. 그쵸? 그러면 이 TMB RNA 리플리케이즈에 의존해서 복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틀라이트 타바코 모자이크 바이러스 STMB라는 애는 그러니까 식물의 위성 바이러스는 그 와일드 타입 바이러스에 굉장히 의존적으로 생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뭐 말했듯이 독자적으로 감염이 되고 독자적으로 어떠한 뭐 질병 형태를 유발할 수 있고 바이러스 스스로 독자적으로 자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바이로이드가 어떻게 보면은 그 대표적인 형태인데요. 바이로이드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RNA로만 구성된 그 가장 작은 감염성 물질이라고 얘기했고요.
대부분이 RNA가 싱글 스트랜드죠. 그래서 RNA가 이렇게 퍼져 있으면은 쉽게 데그라데이션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런 헤어핀 루베 형태로 안정성을 유지를 하면서 RNA를 보유를 하게 됩니다. 원형의 작은 RNA 분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바이러스 감염된 형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동물 바이러스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주 막 심각하진 않지만 식물들 보면 가끔 못생기고 약간 이상한 모양, 돌연변이식으로 만들어지는 형태들이 있는데요. 그게 대부분 이런 바이로이드의 감염에 의해서 유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물에서만 발견되고 감자, 코코넛, 토마토 이런 데서 농업용 작물에서 흔히 발견되는 그런 바이러스고요. 숙주 식물에서 병리적 손상을, 병리적이라는 게 이제 구조적으로 이런 형태적인 손상들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많고요. 포테이토, 스핀들, 튜버 바이로이드, 코코넛, 캔다 바이로이드. 대부분 이 식물에 영향을 주는 애플 스카스킨. 뭐, 사과 보시면은 이렇게 마른 것처럼 이렇게 약간 먹는다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갈색으로 된 부분들이 보이는데요. 그런 것들도 다 이런 마이로이드의 감염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뭐 약물로 처리를 하거나 해서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뭐 그렇게 대량으로 감염이 되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컨트롤은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식물성 바이로이드를 잘 활용을 하면은 특정한 식물의 유전자를 전달하거나 아니면 식물을 우리가 뭐 유전자 변이를 만들면은 GMO 또는 LMO라고 그래서 섭취하는 데 있어서 걱정을 많이들 하죠. 근데 지금 현재 식물들이 대부분 종자기량이나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는 것들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유전자 도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걸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감염성 물질로서의 특이성은 캡시드가 없는 감염성 물질이고요. 매우 특이한 구조, 아까 뭐 테어핀루가 유사한 그런 형태로 서큘라 폼을 형성을 해서 안정성을 유지를 하고요. 70%의 염기가 염기쌍을 이루니까 2차 구조를 형성할 수 있죠. 단백질을 암호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mRNA처럼 작용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단백질이 없는 유전자 그 자체입니다. 다른 바이러스의 도움 없이 숙주에 감염해서 증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틀라이트 바이러스는 완벽한 바이러스예요. 근데 증식과 관련되어 있는 도구나 이런 것들이 결손되어 있어서 그걸 못할 뿐인 개별적인 바이러스고 바이로이드는 유전자로만 구성된 개별적인 바이러스입니다. 복제 기작은 유전자만을 가지고 복제를 하는 그런 형태인데요. 그게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롤링 서클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복제를 한다는 거. 롤링 서클 메커니즘은 다른 게 아니고요. 아까 이 바이로이드 같은 경우는 원형의 RNA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원형의 RNA 유전자를 가지고 뭐 여기서 보신 바와 같이 양성해서 음성의 네거티브 스트랜드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 음성 스트랜드를 원형으로 만드는 거죠. 원형의 음성 가닥을 만든 다음에 이것을 주형으로 해서 양성 가닥을 계속 롤 휴지처럼 뽑아내는 거죠. 안에 심지가 네거티브 유전자가 될 거고요. 빙글빙글 돌듯이 이거의 상보적인 가닥을 계속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특정 부위를 잘라서 계속 유전자를 자르고 그 다음에 다시 원형으로 만들게 되면은 완벽한 유전자 복제가 이런 유전자 복제 자체가 바이러스니까 바이로이드 롤링 서클 메커니즘을 이용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많은 연구가 솔직히 되고 있진 않아요.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어요. 식물의 병을 유발하는 것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인간에게 큰 유전적인 문제나 질병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큰 관심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다른 용도로의 적용 가능성은 괜찮은 부분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위성 RNA, 아까 위성 바이러스하고 약간 유사한 개념인데요. 바이로이드와 유사한 RNA 분자, 바이로이드와 같이 롤링 서클 메커니즘으로 복제를 하고요. 차이점은 캡시드 단백질을 갖고 있다는 위성 바이러스와의 차이점은 자신의 캡시드 단백질이 없고 헬퍼 바이러스의 캡시드 단백질에 쌓여 있다는 거죠.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위성 RNA, 그러니까 바이로이드는 유전자 RNA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위성 RNA는 자기 거고 껍데기는 헬퍼 거죠. 특이한 애죠. 그래서 위성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위성이라는 말이 붙으면은 어떻게든 자신의 개별적인 특징을 갖고 있지만 항상 뭐예요? 헬퍼의 도움이 필수라는 거죠. 근데 이 위성 RNA는 유전자는 RNA로 자기 거를 갖고 있지만 캡시드를 헬퍼 바이러스의 캡시드에 쌓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바이로이드하고 똑같은데 위성 바이러스의 캡시드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하나에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위성 식물 바이러스, 그 다음에 바이로이드, 위성 RNA 이런 계통으로 나눠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서브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아까 4가지 종류 서브 바이러스가 있다. 위성 바이러스, 그리고 바이로이드, 프라이온, 단백질만 있는 거, 그리고 DI 파티클. 프라이온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프라이온이 발견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스크래피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프라이온 프로테인의 변형된 형태 PRP라고 부르는 것이 이제 양의 퇴행성 신경질환, 해면 뇌병증에서 분리돼서 확인이 됐고요. 90년대에 이 정체가 규명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탠리 B 브루시너 박사가 연구를 많이 했고요. 실제로 미국에 이제 스크립스라는 곳이 연구기관이 있는데요. 그 스크립스에도 요 프라이온 단백질을 연구하시는 굉장히 큰 그룹이 있어요. 처음 순수 분리해서 이 아이가 뭘로만 단백질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그 단백질이 실제 우리 몸에 있는 프로테이너스 인펙셔스 에이전트라고 명명을 했지만 우리 몸에 실제 존재하는 숙주 단백질이라는 거를 알게 됐죠. 프라이온 단백질. 그리고 뭐 뇌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심장이나 기타 근육 이런 세포에도 존재를 하는 그런 단백질입니다. 양 이외에 소나 염소, 사슴 등 다른 동물에서도 발견이 됐고 실제 뭐 인간 프라이온 질병이라고 얘기하는 질병이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파푸아뉴기니에 이게 저 호주 위쪽에 그쵸, 거기 있는 열대지방에 있는 섬인데 그 원주민들이 가족이 죽거나 그러면은 이 뇌를 같이 습식하는 그런 풍속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떠한 질병에 의해서 사망했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뇌병변이 그것을 섭취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형태로 해서 크루 디지즈라고 인간 프라이온 병이라고 명명하는 그러한 병입니다. 실제 소에서 광우병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파푸아뉴기니 원주민의 그 습식 습성하고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사람이 임의로 소에게 육식 사료를 먹인 거예요. 그 소는 초식동물이잖아요. 근데 사료를 제조를 할 때, 성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제 폐기용류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합성 사료를 만든 거죠.
그 뒤로부터 문제가 많이 유발이 됐다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 발병한 변형, 클루이펠츠 야콥 디지즈라고 해서 베리언트예요. CJD라고 얘기하는데 야콥 디지즈도 어떻게 보면은 이 소위 광우병과 관련해서 사람에게 전이된 질병이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질병이 많이 나타난 것은 영국이고요. 영국이 굉장히 낙농을 많이 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그때 이 육식사료를 사용한 것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Transmissible Spongiform Encephalopathy라고 얘기하는 TSE라고 이제 프라이온 질환을 얘기를 하는데요. 전이가 되는 스폰지폼, 아까 말씀드린 뇌에 백색질을 이제 구멍을 빵빵빵빵 뚫면서 스펀지처럼 만들어 버려요. 그 뇌의 병명증입니다. 스크래피와 유사한 다수 동물의 또는 인간의 퇴행성 뇌질환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 TSE하고 프라이온 디지즈하고 굉장히 뭐 유사한 질환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 같이 이제 뭐 생겨나는 병들도 대부분 치매라고 하는 것들이 뇌에 이제 단기 기억 상실이 생겨나는 건데요. 그 이유가 결국에는 회백질이라고 하는 단순 기억을 해주는 부분들이 손상이 되면서 신경들이 사멸되고 그 사멸이 주변으로 퍼져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기억과 관련되어 있는 게 주다라고 하면은 이 프라이온 질환은 아까 뭐 신경성 근손실이에요. 그러니까 근육 조절하는 신경이 소실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여하튼 프라이온 단백질은 말씀드렸듯이 우리 호스트 숙주에 존재하는 단백질이고요. 질환 부위인 뇌에 추출된 이제 아밀로이드 피브릴에서 분리된 질환 관련해서 약 27kDalton의 단백질이고요. 그냥 정상적인 단백질이 아니고 변형된 스크래피라고 하는 PERP라고 불리는 그런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듯이 아밀로이드 피브릴이라고 표현됐는데 우리가 손상된 조직이 손상된 부위에는 섬유화된다고 얘기하죠. 파이브로시스. 이게 파이버가 잘해. 파이버. 파이브로시스. 파이브로. 그 아밀로이드 형태의 이런 파이버들이 차오르게 되면서 손상 부위에 이제 거기에서 병변이 일어나는 건데요. 그 아밀로이드 피브릴을 27kDalton 사이즈의 프라이온 PRP가 유도를 한다는 거죠. 질환과 관련된 핵산은 발견되지 않았다. 유전자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프라이온 가스에 대한 제안으로 이 사람이 1997년도에 노벨상까지 받았는데요. 단백질의 자체에 의한 단백질 변성에 의한 감염성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서는 아까 쿠루병이나 아니면은 CJD, 클루페츠 야콥 디지즈가 어떻게 보면은 유사한 질환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발적으로 생기는 그런 질환들은 대부분 여기 있듯이 치매하고 유사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고요. VCJD, 베리언트 클루펠츠 야콥 디지즈가 사람의 광우병의 형태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여하튼 클루펠츠 야콥 디지즈 굉장히 유사한 프라이온 질환이다. 오케이. 동물 프라이온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양, 염소 이런 소, 엘크 이것도 사슴이죠. 이런 쪽에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증상 자체는 운동실조예요. 대부분 다. 광우병이라고 표현했죠. 소에서는. 그쵸? 사람에서도 동일한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프라이온 질환의 병리적 특성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프라이온의 변형된 형태, 스크래피, PRP가 단백질의 중합체를 만들어요. 이게 뭉쳐진다는 거죠. 단백질의 중합체를 형성을 하고 그 중합체 형성 부위에 아밀로이드 플락. 아밀로이드 아까 피브릴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아밀로이드의 파이버들이 뭉치면서 이런 그 부위에 덩어리,
형태적으로 이제 플락이라고 하면은 어떠한 병변의 하나의 뭐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아밀로이드 플락들이 형성이 되면 이 부분은 세포가 신경세포가 손상돼서 사면되게 되는 거니까요. 복합 중합체를 만들고 아밀로이드 플락을 형성을 해서 세포 사멸을 촉진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감염질환과 달리 염증 등 면역 반응이 없어요. 지발성 감염질환 굉장히 천천히 초기 감염에서 질환 발생까지 좀 시간이 걸리고요. 웨스턴을 해서 실제 단백질을 검출을 해보면은 약 27kD의 프라이온 단백질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전자현미경 찍어 놓으면은 이렇게 원래는 세포 표면에 트랜스멤브레인 도메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TM에 이렇게 붙어 있는 단백질이에요. 근데 이게 잘려져서 변형이 되면은 이 PRP, 스크래피 프로테인들이 자유롭게 떠다니는 그런 형태로 우리 몸에 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혈액 속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는 결국에 이 프라이온 질환은 정상적인 프라이온 단백질이 변형된 PRP로 변성이 되면서 병을 일으키는 거다 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클루펠츠 야콥 디지즈하고 이제 크루병 파푸아뉴기니 예를 들어서 두 개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은 이제 이 사람들도 사망자 뇌를 섭식하는 그런 습관들이 이제 없기 때문에 많이 감소가 됐고요. 이 클루펠츠 야콥 디지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100만 명당 한 명이니까 매우 드문 그런 질환이고요. 실제 아까 VCJD라고 얘기하는 베리언트 클루펠츠 야콥 디지즈가 실제 프라이온하고 유사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것 같은 경우는 유전 질환과 어떤 관련이 있다라고 크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에서 고연령층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고 치매 질환을 유발하는 게 대부분의 병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PRP 유전자의 특정 돌연변이와도 관련이 있다라고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케이스가 워낙 적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매년 10여 명의 CJD 환자가 발생을 한다. 근데 이 클루펠츠 야콥 디지즈 환자들이 발생을 했을 때 직접적으로 프라이온하고 연관관계가 있느냐? 이건 퀘스천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의 어떤 현상적인 거를 많이 보는 거기 때문에 치매 질환이 대부분 나타나고요. 그 대신 이제 뇌 회백질의 스폰지화 되는 그런 것들은 동일하게 보여지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나왔던 GSS는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았는데 굉장히 드물게 나타나는 그런 형태이고요. 프라이온 유전자의 102번째 아미노 엑시드가 P에서 L로 돌연변이 돼서 나타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1천에서 1억만 명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전질환. 그러니까 특정한 포인트 뮤테이션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드문 그런 형태입니다. 베리언트 CJD, 베리언트 클로이페스 야콥 디지즈 변형된 클로이페스 야콥 디지즈가 그나마 인간광우병이라고 해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광우병과의 연관성을 계속 이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00년대 이제 초반에 광우병이 실제 UK, 유나이티드 킹덤에 영국에서 많이 발생을 했다가 감소하기 시작할 때 반대로 베리언트 클루펠츠 야콥 디지즈 휴먼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2000년대 초반에 10년 텀이죠. 증가를 했다. 지금 굉장히 또 감소하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생산된 어떤 소고기나 이런 것들, 광우병에 걸린 소고기, 광우병에 진행이 있는 고기들을 섭취했던 그런 사람들이 10여 년 후에 사람 광우병이라고 하는 베리언트 CJD의 형태로 발병이 되는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된 거죠. 2002년도는 지금부터 2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바닥에 그렇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없어요. 광우병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더 이상 소 가축들에게 이제 육류와 같은 사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는 옥수수 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광우병이 발견된 게 1985년 뭐 새로운 프라이온 질환으로 학계에 처음 보고됐다고 그랬는데 변형된 프라이온 단백질. 그래서 스크래피에 걸린 양의 6골분을 사료로 사용한 것이 간혹병의 시작이라고 이제 지목이 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초기에 스크래피 이런 것들이 있었고 2000년대 초반에 이제 휴먼한테 좀 베리언트 CJD가 영국에서 이제 좀 많이 확인이 됐고요. 최근 수요 쇠고기 수출국 또는 수입국 간의 통상 외교 현안에서 많이 관심이 있었는데 광우병 파동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 이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죠. 지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얘는 바이러스 제거하는 처리가 일반적으로 열 처리하고 화학 처리인데 이 열이나 화학 처리를 해도 PRP는 제거된다?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형된 단백질은 제거되지 않는다예요. 근데 어차피 뭐 그 개체가 사멸된 다음에는 그 변형된 단백질이 안 만들어지면 되는 거니까요. 지금은 거의 소멸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무관합니다. 프라이온 가설이라고 해서 이 노벨상을 받게 된 내용이에요. 이게 이 가설 때문에 이 브리시너 박사가 1982년도에 스크래피, 그러니까 변형된 단백질을 주창을 했고요. 그게 이제 프라이온 단백질이라고는 그 당시에 정확히 딱 집어서 발견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가설 때문에 노벨상을 후에 받게 된 거죠. 그럼 인정을 받은 거죠. 스크래피에 감염된 실험동물의 뇌 조직에서 감염성 물질을 추출했다. 그러니까 스크래피 감염된 동물의 뇌를 갈아서 쥐에 주입하든지 하면은 그 쥐가 동일한 질병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감염성 물질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게 바로 PRP, 변형된 프라이온 단백질이었던 거죠. 감염성에 영향을 주는 처리 조사, 뭐 일반적으로 감염 물질의 UV를 조사를 해서 핵산을 파괴하거나 아니면 DNA이자 RNA 처리하거나 트립신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해서 감염성을 조사하게 되는데요. 이런 유전자와 관련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염성의 변화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트립신이나 프로테이즈 이런 것들은 단백질 분해 효소예요. 트립신을 처리했던 감염성이 사라졌어요. 감염 물질이 단백질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 이게 프라이온 가설이죠. 감염된 동물에 감염성 물질이 있고 유전자가 없는 프라이온 가설인 단백질로만 구성되어 있고 1번 단백질로만 구성되어 있다. 감염성이 높은 분액에서 프로테이즈 K를 처리에 견디는 뭐 27에서 30kD의 단백질을 분리해서 그거를 이제 PRP라고 찾아냈고요. 숙주 유전자라는 거를 규명을 했습니다. 이건 후에 이제 규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PRP는 33kD의 단백질로 발현이 되고 정상 세포에서는 뭐 프라이온으로 존재를 한다. 그래서 C를 붙이고요. 질환에서는 얘가 변형돼서 스크래피 형태다. 그래서 SC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노멀 브레인에서는 일반적으로 프라이온 프로테인들이 굉장히 조금 발견되고요. 그리고 여기 있듯이 트립신 처리한 거예요. 정상 프라이온 프로테인들은 다 제거가 돼요. 근데 여기 스포라딕 CJD 브레인이나 베리언트 CJD 그러니까 변형된 프라이온 단백질 스크래피는 저항성을 갖는 거죠. 효소에 파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프라이온 가설이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 단백질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효소에 대해서는 파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숙주의 유전자이다. 오케이? 여기에 뭐 다양한 유전자 사이즈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한 건데요. 프라이온 뭐 불활성화 실험이라고 표현했죠. 뭐 RNA, DNA즈 막 처리해도 절대 파괴되지 않고 뭐 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었던 거죠. 유전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요, 유전자 서열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유전자 원래 이제 만들어진 단백질은 PRP-C로 정상적인 프라이오 프로테인으로 만들어지는데 그때 이제 알파 헬릭스 구조로만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근데 이게 뭘로? 알파 헬릭스가 베타 시트로 일부 변형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 베타 시트에 의해서 폴리머 서로 부착이 돼서 여러 개의 복합체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 구조 변형이 질병의 주요 원인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알파 헬릭스가 베타 시트 형태를 변형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변형된 PRP 스크래피는 계속해서 정상적인 아이들을 같이 변형을 시켜서 스크래피로 만들어 버려요. 이 상태에서는 나오지 않죠, 스크래피가. 근데 스크래피가 하나라도 있으면은 정상적인 아이를 스크래피로 변형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크래피가 있는 부위에서는 항상 아밀로이드 피브릴이 형성이 되면서 아까 아밀로이드 플락이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피브릴은 이런 섬유라고 보시면 되고요. 섬유가 뭉쳐진 덩어리를 플락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덩어리를 형성하고 이것에 의해서 세포사멸이 유발이 되고 세포가 사멸이 되니까 내 세포 손실로 인해서 신경 마비가 발생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게 프라이온 단백질의 전체적인 구조예요. 우리 몸에 존재하는 단백질이다. 실험적 증명 방법은 뭐 단순하게 이 그림만 하나만 얘기를 합시다. 정상적인 쥐에다가 프라이온에 걸린 양의 뇌를 가른 조직을 감염을 시키면은 디지즈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햄스터의 프라이온 디지즈가 일어난 스크래피 단백질을 이 햄스터한테 주사를 하면은 아파요. 디지즈가 생겨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근데 마우스 정상주한테 감염시키면은 디지즈가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요 변형된 단백질과 함께 햄스터에 스크래피 프라이온 프로테인 유전자를 같이 넣어주면은 여기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이 이 스크래피에 의해서 그러니까 PRPC가 만들어지는 거죠. 햄스터에 얘가 변형이 돼서 병이 일어나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변형된 PRP 스크래피가 프라이온 원래의 단백질을 변성시킨다는 거. 그리고 이 그 변성에 의해서 병이 유발이 된다는 거죠. 오케이? 이거 또 아예 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퍼센트가 낮을 뿐이지. 그러니까 서로 동종 간에는 잠복기, 이종 감염이 동종 감염보다 잠복기가 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동종에서는 더 빨리 쉽게 일어나고 이종에서는 드물게 일어난다. 하지만 일어난다는 얘기죠. 변형된 스크래피 단백질에 의해서. 나카오 마우스를 이용해서 실험을 해보면요. 프라이온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질병이 일어나는데 프라이온 단백질이 없으면은 스크래피를 줘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 변형시킬 단백질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프라이온 단백질 간의 상호작용이 질환 발생에 필수적이다. 라는 게 이 프라이온 단백질입니다. 가설 정리해보면 염색체 유전자가 발현하는 정상적인 프라이온 단백질의 변형체, PRP 스크래피가 프라이온 질환의 주요 감염 물질이고요. 변형 이성체 스크래피가 주형으로 작용해서 정상적인 프라이온 단백질을 변형을 시키게 됩니다.
알파 헬릭스를 시트 형태로 변형을 시켜서 병을 유발한다. 두 이성체 간의 차이점은 스크래피 정상 단백질 단위체로 존재하는 것이 스크래피가 되면 응집을 해서 아밀로이드 피브릴을 플락으로 만들게 됩니다. 질환물질 증폭기간 기작이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증폭되는 건 정상 프라이온을 변형된 프라이온으로 변성시켜서 만들어지게 하는 것들이죠. 아직까지 이제 연구가 계속되고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강우병이 많이 대부분 이제 없어진 그런 상태고 어떻게 보면은 그 원래 동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습식 습관이나 아니면은 습성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형체의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병을 유발한다는 거니까요. 시험관에서 합성된 스크래피에 의한 뇌병증이 발병이 될 수 있고요. 대장균에서 발현한 스크래피도 동물하고 똑같이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유전자 발현이 없이도 발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라이온 종간의 차이점, 당연히 유전 서열이 조금씩 다를 테니까 단백질 구조도 조금씩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변형된 형태는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크래프 단백질 자체는 세포 독성이 없다. 프라이온 증폭 과정에서 생성된 다른 미지의 독성 물질. 이거는 미지의 독성 물질이라고 보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아밀로이드 피브릴들을 모일 수 있는 복합체, 그러니까 본드죠, 본드, 글루. 본드의 역할을 요 스크래피 프로테인들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밀로이드, 아까 이 플락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신기하게 신경하고 심장 근육에만 유발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심장 근육하고 신경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더 이상 증식하지 않는 세포. 그러니까 분화가 완전히 끝나서 스스로 일반 세포들은 증식해서 계속 재생을 하죠. 근데 요 신경하고 심근 세포 같은 경우는 새로 만들어지는 것 말고는 자기 자신을 복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 아밀로이드 플락이 신기하게도 요 두 형태에 집중해서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실제 심장에 아밀로이드 유발 심장병이 꽤 있어요. 여튼 그 사이드고. 그래서 독성 자체는 없지만 어떠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를 촉진한다 라는 거는 밝혀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다양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에 이제 부가적으로 조금 더 추가해서 요 얘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PPT는 동일하니까 참고하시고요. 동영상 파일은 바로 유튜브에 올려서 볼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